물질대사도 다 했어요. 저번 시간에 거의 다 했고, 오늘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오늘의 포인트, 여기서의 포인트는 ATP라는 것하고 에너지 전환과 이용해서 주의할 점 정도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물질대사 기억하는 방법인데, 물질을 가지고 대사한다. 대사 치는 건가요? 쏘리. 대사가 뭐냐면 큰 대자에 일사자, 큰 일. 물질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다는 거거든. 뭔 소리야? 자, 몸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와요? 막 부셔. 소화시킵니다. 큰이라고 있는 거야. 내 몸속에서 이걸 부시는 이유가 다 잘게 쪼개가지고 이걸 다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부시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 몸속에 들어온 어떤 영양소 물질들을 막 부시는 과정도 큰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부셔낸 작은 단위체들을 다시 묶어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물질 대사는 부시는 거, 합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몸속에서 또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불러주는데, 크게는 부시는 것과 합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셔내는 것과 합치는 것을 크게 이제 이화 작용이라고 불러주고요. 이화 작용이 부시는 거고요. 동화 작용이 합치는 거야. 부시는 거, 합치는 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부시는 거, 합치는 거 예를 들자면 소화, 부시는 거. 동화는 단백질 합성.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거,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동화작용 하면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예가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합쳐가지고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들면서 남아도는 산소를 버리는 거거든. 이제는 기억해야 돼. 6개 개수들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게 광합성 과정인데, 중요한 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라는 작은 물질과 물이라는 작은 물질을 합쳐서 커다란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동화작용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 예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다? 빛에너지가 필요하잖아. 필요하다는 건 에너지가 뭐한다? 들어간다.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간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바로 동화작용이야. 그래서 동화작용은 그래서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라 합니다. 얘가 에너지를, 열을 흡수합니다. 흡열 반응. 얘가 흡열이면 당연히 이화작용은 열을 방출하겠죠?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동화작용은 낮은 에너지를 가진 녀석이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너지를 얼마만큼 흡수한다? 이만큼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반대로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많은 녀석이 에너지가 적은 녀석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방출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는 작용이 바로 물질 대사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에너지 대사. 에너지의 출입이 있으면서 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도 불러줍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단백질은 내가 왜 만들어? 내가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잖아. 내가 만들어낸 이 단백질은 누구 거야? 내 거죠. 나의 일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물질입니다. 나야. 얘가 나야. 그래서 동화의 동자가 무슨 동자야? 같을 동자. 나와 같은. 내가 쓸 걸. 내 거를 만든 거야. 이와 이는 무슨 이자야?
같을 동의 반대? 다를 이자. 막 부셔가지고 나와는 별개인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야. 부셔내는 거죠. 부셔내는 건 이화. 그래서 동화의 동자는 나와 같을 동자니까 우리 모두 동화가 되었어. 모두 동화되었어. 하나가 되었어. 이 뜻이잖아. 내가 만들어낸 물질이 곧 나니까 나와 하나가 된 물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동화작용에서 단백질 합성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름에서 우리가 추려내는 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에너지가 출입한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 들어, 모든이야. 모든 화학 반응에는 꼭 뭐가 필요하다? 바로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라는 게 필요해. 효소는 다른 말로 몸속에서 작용하는 촉진시켜주는 매개체라서 생체 촉매라고도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 합성을 막 하려고 그래도 효소가 있어야 되고요. 광합성을 하려고 해도 효소가 있어야 되고요.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효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화 효소. 소화할 때 효소 필요한 건 알아. 그지? 아밀레이스야, 펩신이야, 트립신, 라이피스도 안다? 이렇게. 소화 효소가 있는 건 존재하는 건 알지만 광합성할 때 효소가 필요해. 네, 처음 들어봐요. 그죠? 단백질 합성할 때 효소 필요하다고? 진짜요? 뭐 이런다고. 생체 안에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동화든 이화든 상관없이 모든 화학 반응에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우린 그 이름들을 안 배웠을 뿐이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또 몸속에서 일어날 때 효소들이 필요한데 효소를 뭐 갖다 만드냐면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어요.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효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단백질이 없으면 효소도 못 만들고 동화 반응, 이화 작용도 못 하겠네.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 화학이구나.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게 이거고요. 또 중요한 건 이 단백질은 뭐에 약하다? 두 가지 약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약하고요. 산에 약합니다. 열에 약하고 산에 약해요. 단백질한테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 다 죽어버려. 산을 가해도 다 죽어버려. 쌤의 현재 온도가 몇 도? 체온 36.5도. 그죠? 쌤이 한 3도 정도 올려볼게요. 몇 도야? 39.5도. 딱 3도야, 3도? 3도? 나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39.5도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40도 가까이 되었네? 왜 큰일 나죠? 3도인데? 불과 3도인데? 이 방의 온도를 3도 낮추면 우리 죽나요? 3도 높이면 죽나요? 근데 내 몸의 체온이 3도 바뀌면 왜 죽을 똥, 살똥, 이게 막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나요? 그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3도가 바뀌면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해. 내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된다는 건 근육 같은 게 변성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바로 저 효소가 다 죽어나갑니다. 효소가 죽어나가면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 우리 심장이 왜 뛰는지 알아요?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심장 뛰는 거잖아. 숨 어떻게 쉬는지 알아요? 내가 힘을 줘서 갈비뼈를 들어 올리고 횡격막을 내려서 숨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를 낼 수 없어. 안 써놨는데 에너지를 내는 무슨 작용? 바로 저기서 나오는 세포호흡.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이 작용도 역시 이화작용에 속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도 저 이화작용의 종류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화작용인데 촉매가, 즉 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해서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물질대사야. 근데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필요해. 단백질로 만들어진 효소가 필요한데 내 몸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단백질이 다 죽어버리면, 효소가 다 죽어버리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 괜찮아. 좀 버틸 수 있어. 수업해야지. 불과 3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왜 그래? 쌤 쓰러집니다. 왜? 심장마비로 죽어요. 왜죠? 심장이 뛸 에너지가 없어. 호흡 곤란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 왜? 호흡 운동을 할 에너지가 없어.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는 거.
쌤이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불과 3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난리를 치지? 바로 저 단백질로 만들어진 효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염산을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염산을 먹으면 식도가 다 타버리죠. 따라서 피를 토하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 염산이 몸속에 흡수가 된다면 산성 성분으로 몸이 바뀌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또 효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원리로 수소가스를 잔뜩 마시면 야, 헬륨가스 마시면 목소리 변하잖아. 수소가 더 가벼워. 목소리가 더 많이 변하지 않을까? 아니죠. 죽습니다. 수소가스를 마시면 몸속에서 이온화돼서 H 플러스 이온이 막 생기면서 몸이 산성으로 바뀌어요. 산성이면 저것 때문에 또 죽습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물질대사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이 정도 다루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세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포 자세하게. 첫 번째 내용은 지나갔고요. 세포가 호흡한다. 세포가 호흡한다. 이거 숨 쉬는 거 아닌 거 알죠? 세포가 호흡한다라는 말은 세포가 뭘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우리가 호흡을 둘로 나누는데 혹시나 해서 설명할게요. 호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호흡이 있고요. 두 번째가 내호흡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깥하고 통해 있는 호흡.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흡이야. 호흡. 호기가 내보내는 거고, 흡기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날숨, 들숨. 그죠? 호흡. 그죠? 암기법이야. 외호흡이 바로 그 숨 쉬는 거. 외호흡이고요. 그럼 호흡은 왜 하냐? 호흡하는 이유가 뭐냐? 호흡을 왜 합니까? 그러면 목적이 뭐야? 우리가 숨 쉬는 이유가 뭐죠?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죠. 산소 왜 들이마셔야 되죠? 숨 막혀 죽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셔야 이 산소를 몸 전체에 공급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숨 안 쉬면 왜 죽지? 숨 막혀서요가 아니라 숨 안 쉬면 왜 죽지? 몸속에 산소를 공급을 못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가 정확한 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호흡의 목적이 무엇이다? 내호흡하기 위해서예요. 내호흡이 다른 말로 세포호흡입니다. 산소를 공급해서 몸 전체에 있는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내호흡, 다른 말로 세포호흡이라고 한다는 거지. 결국 숨 쉬는 이유, 외호흡하는 이유도 결국 얘가 목적이에요.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으면 뭐하냐? 자, 핵인데 세포마다 뭐가 들어있냐면 잘 봐. 하얀색 막으로 되어 있는 막과 빨간색 막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러 좀 크게 그렸어요. 이게 있고요. 안쪽에 꼬불꼬불하게 생긴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유전 물질도 막 들어있어요. 슉 들어있어요. 야, 너 누구야? 내가 세포 호흡하는 주체야. 우리 세포는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 녀석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저 녀석의 이름은 띵띵띵띵띵띵 6글자. 그 유명한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세포 호흡을 해주는데 얘가 누구냐면 세균입니다. 내 세포 안에 세균이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쟤는 뭘 잘하는 세균이냐면 에너지를 겁나 잘 만드는 어떤 세균이야.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혼자서는 되게 힘들게 에너지를 겨우겨우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없던 시절이야. 얘가 같이 살고 있지 않던 시절에 혼자서 에너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무렵에 어떤 이상한 물질을 흡수합니다. 세포가 옛날에 살아가던 방식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물질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끌어들인 다음에 여기를 탁 잘라가지고 얘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 효소 요새를 분해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던 시절이야. 그래서 이게 쟤를 막 분해시켜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 살고 있던 시절인데, 내가 이상한 물질 A라는 물질, M이라는 물질을 딱 삼켰어. 이렇게 같은 방 삼켰어. 삼켰는데 얘를 이제 분해 요소로 분해하려고 하는데 분해가 안 돼. 안 죽어. 헤헤, 난 죽지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너 뭔데 안 죽어? 야씨. 다 막 막아냅니다. 왜 막아내나 봤더니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자기를 분해하고자 하는 소화 효소들을 방해하는, 효소가 자기한테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물질을 막 만들어내. 그래서 내가 얘한테 아무리 효소를 막 이렇게 막 가해도 절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아씨, 짜증나네. 얘는 죽지도 않아, 그치? 이용해 먹을 수도 없어. 나 그럼 나가지도 않아. 그런 세균이 내 몸속에 들어온 거야. 골칫거리죠? 근데 얘가 뭘 잘하나 봤더니, 야, 너 뭐 잘해? 대화를 시도한 거야. 너 뭘 잘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말하냐. 야, 나한테 영양분 나 줘. 뭔 소리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줘봐. 영양분하고 산소를 나한테 공급해. 그럼 네가 만들 수 있는 이거 갖다 뭐하냐?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 만들어줄게. 나 너만큼 쓰고 너 다 줄게. 에너지를 겁나 잘 만드는 녀석을 만난 거야. 잘 됐다. 내가 물질들을 끌어들여서 너한테 영양소 공급하고 산소도 끌어들여서 줄 테니까 네가 에너지 만드는 거 담당해. 그래서 쟤랑 같이 살게 된 거죠. 같이 살게 된 녀석이 미토콘드리아야.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제가 원래는 세균이었다라는 증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다? 막이 이중막이야. 안쪽의 막과 바깥의 막이 종류가 달라요. 봐봐. 파란색, 초록색 물질을 끌어들일 때 이 초록색 막은 누구 거야? 세균 거죠. 하얀색 막은 누구 거야? 내 거죠. 그렇다니까? 이 하얀색 막은 원래 내 거야. 안쪽에 있는 막은 누구 거야? 제 거야. 막의 종류가 달라. 막의 종류가 다르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 막에 붙어있는 단백질 종류가 달라. 이 빨간색 막에 붙어있는 이 단백질은 내가 만들 수 없는 단백질이야. 난 저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그죠? 그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서 막의 종류가 다른 거야. 자, 막의 종류가 다르다는 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아까 말한 이 단백질이야.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 자, 막이 이중막이다라는 첫 번째 특징. 이중막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세균이라는 증거 첫 번째입니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자체 DNA를 가지고 있고 자체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사실이야. 저거는 세균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세균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세균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세포 내 공생설.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해요. 공생설. 세포 내 공생설. 책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소개되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정체도 모른 채로 공부하면 안 되겠죠. 미토콘드리아가 누군지, 왜 우리랑 같이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그렇게 살게 된 게 미토콘드리아.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이죠. 무슨 법으로 증식한다? 이분법으로 증식해요. 우리 4년 뒤가 올림픽이야. 근데 왜 4년 전부터 운동선수들이 맨날 이제 운동하는지 알아요? 자기 세포 안에 저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를 늘려놓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일반 사람들이 세포 하나당 하나를 갖고 있다면 운동선수들은 세포 하나당 만약에 3개를 갖고 있다. 에너지를 다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긴급한 순간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세포마다마다.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더 많은 에너지로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기 세포마다마다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야. 생각해봐. 내가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 얘 맨날 운동해.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에너지 달라고 맨날 난리야. 그러면 세포 분열해. 2개를 만들어놔. 부족하대. 4개를 분열해. 미리 분열해 있는 거야. 미리 분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이유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의 특성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냐? 내가 세포가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누가 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을 합니다. 자, 세포의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하면 에너지를 만들잖아. 노폐물도 만들어지겠네. 노폐물로. 에너지를 만들과 함께 노폐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노폐물이죠. 영양소하고 산소를 결합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야. 내가 근데 공급한 영양소가 C6H12O6라고 하고요. 산소가 O2라고 한다면 완전 신기하게 뭡니까? 광합성의 정반대 과정입니다. 광합성의 정반대 과정을 해내는 녀석이 누구다? 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균이에요. 광합성 과정 기억나죠? 광합성이 오른쪽 과정이라면 이걸 반대 과정으로 진행시키는 게 누구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아까 광합성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였다면 이 녀석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이 미토콘드리아가 방출한 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저 미토콘드리아가 방출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까지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시간 있죠?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정확한 %는 여기 64, 뭐 한다. 봐봐. 얘가 에너지를 방출한 양을 100%라고 가정을 해볼게. 내가 영양소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100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에너지 100을 갖다가 60%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에 사용합니다. 60%. 제가 방출한 에너지의 60%는 체온 유지에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40%만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는데 바로 이용하지 않고요. 어딘가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합니다. 그 저장하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ATP라는 물질이야. 저장해 놓는 물질의 이름이야. ATP라는 물질 속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씁니다. 자, 요거. 그래서 저 ATP라는 물질이 도대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먼저 할게요. 오늘 아까 별표 쳤던 ATP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TP. ATP가 뭐길래 에너지가 저장되냐? 그 얘기예요. ATP. ATP 약자입니다.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영어 시간 아니지만 잠깐 쓸게요. 이 포스페이트가 뭐냐면 인산이야, 인산. 트라이는 3이라는 뜻입니다. 아데노신이 뭐냐면 거기 아데닌과 리보스가 합쳐진 게 아데노신이에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봐봐. 아데닌과 리보스. 아데닌은 염기거든요. 염기. 염기가 뭐냐? 염기.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건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유라실 기억나요? 이런 거. 이걸 염기라고 염기. 그래서 DNA, RNA 같은 염기들을 우리가 배웠을 때는 1학년 때 배웠을 때 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데닌을 말하는 거야. 아데닌이란 염기를 가지고 있고요. 리보스는 우리나라 말로 당입니다. 당인데 오탄당이에요. 그래서 오탄당이라서 리보스를 먼저 그리면 이렇게 오각형으로 그려요. 안녕 리보스. 각각의 꼭지점마다 탄소가 존재한다라고 한대요. 그 다음 이쪽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달려있는데 아데닌 염기가 5탄당하고 6탄당이 함께 있는 녀석인데요.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5, 6개 6개 요거가 이게 아데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데닌과 당이 결합되어 있다는 건 여기 이 구조를 봐요. 이 구조. 아데닌과 당, 염기 하나랑 당이 연결된 걸 이제 아데노신, 합쳐서 아데노신이라 불러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중에 3개의 인산이 붙어있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봐봐. 잘 봐. 여기에 탄소가 있다는 건 이 탄소는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공유결합을 땅땅땅땅 하는데 첫 번째 인산하고는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3개의 인산이라는 건 두 번째 인산과 세 번째 인산하고는 이상한 꼬불탱이 결합으로 결합이 돼요. 자, 이 구조를 아데노신, 인산 3개라서 3인산을 다른 말로 트라이포스페이트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ATP의 구조야. 이게 ATP의 구조입니다. ATP 구조. 저기다 어떻게 이 40%가 되는 물질의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자, 먼저 뭘 끌어오냐면 아데노신. 생략할게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여기에 인산 하나랑 또 다른 인산 하나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인산 하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몸속에 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몸속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누가 작동을 할 거냐면은 여기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건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지? 라고 고민할 무렵에 이 두 가지 물질을 몸속에 있는 물질을 끌어오는 거야. 끌어와서 야, 너 A 일로 와봐. 왜요? B 너도 일로 와봐. 왜요? 니네들이 결합해라. 왜요? 봐봐. 결합한다는 건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나와야 돼? 들어가야죠. 그래서 내가 이걸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결합시키면서 거기 에너지를 넣어야겠어. 너네 둘이 결합해. 그래서 A를 끌어오고 B를 끌어오는 거야. A라는 물질의 이름은 ADP입니다. 왜냐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야. D가 뭐야? 둘이란 뜻이야. D. 트라이앵글은 3이잖아. 근데 D는 다이오드 할 때 했던 그 다이입니다. D. 둘이란 뜻이야. 그래서 ADP라는 물질과 A라는 물질이 ADP라는 물질이었던 거고요. 거기다 인산 하나를 더 끌어온 게 B야. 야, 너랑 인산 붙어. 그럼 뭐가 되는데요? ATP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ADP라는 물질 끌어오고 인산 끌어온 다음에 너네들이 붙어! 그러면서 거기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그때 저장할 때 어떤 결합을 한다? 요결합을 하죠, 요결합. 요 결합이 장난 아니야. 이 결합이 이름하여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책에 나와있나? 7.2 없다. 자, 써놓읍시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7.2kcal per 몰이에요. 뭔 소리냐?
얘 1몰하고 얘 1몰을 결합시킬 때 얼마의 에너지가 들어가냐면 무려 7.2kcal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저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 그럼 뭐랑 비교해보냐? CF 비교하냐면 바로 공유 결합하고 비교합니다. 야, 공유 결합도 이 탄소하고 인산하고 결합, 이게 공유 결합이라며. 우리 공유 결합은 결합이잖아. 공유 결합을 할 때도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 그래서 왜? 동화작용이니까. 근데 그게 3.4밖에 안 돼. 3.4kcal/몰입니다. 2배가 넘어간다는 사실만 기억해요. 야, 둘을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저장할 건데 공유 결합 안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저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저장하는 게 훨씬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 고에너지 인산 결합으로 결합을 한 거야. 근데 인산 결합이니까 인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인을 결합시킬 수 있는 물질 ATP 하고 인산을 끌어와서 둘을 결합시키면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잔뜩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P를 내가 1몰계를 갖고 있으면 반대로 분해하면서 얼마의 에너지가 또 튀어나오겠어? 7.2kcal 에너지가 튀어나오겠지. 그죠? 저 7.2kcal가 어떤 에너지냐? 그냥 값만 잡아. 물 1kg을 준비해 얘를 열을 가해서 온도를 7.2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7.2kcal입니다. 물의 온도를 7도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양이에요. 저 ATP라는 물질 1몰계가 있으면은 물의 온도를 7.2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쌤의 몸무게가 한 30, 40, 50 조금 좋아. 60 좀 넘는데 그럼 60kg이면 물로만 되어 있다고 친다면은 60kg이 다 물이라면은 저 1몰계 ATP가 있으면은 온도를 올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ATP가 뭔지 그리고 ATP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이거는 응용 버전인데 만약에 이걸 하나를 더 끊어. 아데노신하고 인산 하나만 붙어있는 걸 뭐라고 하냐? AMP라고 합니다. M이 뭐냐면 모노예요. 모노. 1 이런 뜻이에요. 아데노신하고 하나의 포스페이트 붙어있는 게 AMP입니다. 저 AMP가 나중에 배우지만 DNA, RNA를 이루는 기본 구조 물질이 AMP예요. 생명체는 그래서 ATP, ADP, AMP가 많이 이용된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어들을 보고서 낯설어 하지 말라고 좀 써주는 거야. ATP, ADP, AMP 다 같은 인산이 몇 개 붙었냐를 가지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ADP하고 ATP만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잘라주면은 MP가 나오고 책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고에너지 인산 결합입니다. 됐습니다. 얘가 결합할 때는 동화고요. 얘를 분해해서 이용할 때는 이화가 되겠죠?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림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다 다뤘고요. 나머지는 얘를 좀 참고해서 봅시다. 자, 정확한 숫자를 다시 수정할게요. 아까 60%가 체온 유지에 이용이 되고 40% 정도가 ATP에 저장된다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숫자는 이러합니다. 34%가 ATP에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66%가 이제 체온 유지에 이용이 됩니다. 비슷비슷하죠? 그 정도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과학 2를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생명과학 2에서는 더 정확한 숫자, 퍼센트를 이용해서 또 어떤 개수를 알아내야 되는 ATP가 몇 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알아내는 것도 생명과학 2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아무튼 이렇게 저장된다라는 거고요.
ATP의 구조, 쌤이 그림으로, 쌤의 손으로 그렸던 그림 말고요. 진짜 그림 좀 보여줄게요. 이 아데닌, 아까 했죠? 육각형 모양 하나랑 오각형 모양 하나가 붙어있는 거라 했죠? 두 개가 붙어있는 게 아데닌이고요. 오각형 모양의 리보스가 붙어있는 게 아데노신. 아데노신에 인산 3마리 붙어있으니까 ATP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 뜯어주면 ATP가 되겠네요. 저걸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불러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쌤이 4번에다가도 아까 별표 쳤죠? 왜 별표 쳤는지 좀 더 보여줄게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봐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자, 세포가 세포호흡을 하려고 산소하고 포도당을 끌어와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모습이야. 노폐물로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나겠죠. 그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로 방출되는 66%를 제외하고 나머지 34%는 저장을 할 텐데 뭘 끌어오고 있어? ATP하고 무기인산 하나를 끌어오고 있죠. 끌어서 두 개를 붙인단 말이야. 붙여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야. 그때 아까 이 에너지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입니다. 그러면 ATP와 인산을 끌어와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요 1번 과정은 동화입니까? 이화입니까? 동화죠. ATP를 만드는 건 동화작용이야. 그치? 근데 이 동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나온 요 에너지는 뭘 통해 나온 에너지야? 이화작용을 통해 나온 에너지입니다. 보이나요? 다시 이화작용을 통해서 나온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뭘 이용한다? 동화를 이용한다고요. 많이 헷갈리는 게 야 이거 세포호흡이잖아. 세포호흡은 이화야. 끝.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죠? 이거 그냥 볼 것도 없어. 이화지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 이화작용으로 나온 에너지인데 저장할 때는 동화라는 작용을 통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 또 그걸 쓸 때는요. 또 뜯어야 되지. 또 이화를 통해 쓰는 거야. 그죠? 되게 복잡해요. 3단계야. 통틀어서 그냥 다 이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중간에 동화가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화 이화가 각각의 부분별로 어디가 동화고 어디가 이화인지를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털면 안 돼요. 그런 거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생명활동, 이 에너지 뜯어가지고 어디다 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근육, 운동, 체온 유지. 이건 추가적인 체온 유지야. 추가적인 체온 유지, 정신활동. 쌤이 지금 강의하는 것도 정신활동이라 본다면은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생장. 생장은 키 크고 이렇게 크는 걸 말하죠. 또는 세포 분열하거나 그럴 때도 이용이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것 때문에 쌤이 강조하셨구나. 동화 이화가 엇갈려서 다 들어있구나라는 거 잘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다음 장면 이제 효모 실험이 나옵니다. 효모. 이거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데 일단 효모가 뭔지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게 건조 효모 10g을 증류수랑 막 섞어요. 그래서 효모액을 만든다. 효모액을 발효관 1, 2, 3, 4, 5번 발효관에다가 효모액을 다 땅땅땅땅땅 집어넣어. 효모액 15, 효모액 15, 효모액 15, 15, 15씩 다 집어넣은 거 보이나요? 효모액을 다 집어넣고 각각을 다 다르게 설정합니다. 어떻게 설정한다? 발효관 1번에다가는 증류수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발효관 2에는 음료수를 집어넣고요. 발효관 3도 음료수를 넣고요. C도 여기도 음료수 넣고 음료수 넣습니다. 음료수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쵸? 음료수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음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음료수 중에서 당분이 들어있는. 자, 음료수의 특징입니다. 음료수는 뭐가 들어있다? 당분이 들어있다. 다른 말로 영양소가 들어있다. 영양소.
다시 말해서 효모한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거야. 누굴 제외하고? 발효관 1번을 제외하고. 그러면 효모가 어떤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한테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안에 산소라는 녀석도 들어있을 거야.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 효모라는 생명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생겨날 겁니다. 자, 물이 생겨나는 건 확인할 수가 없지만 여기 이산화탄소가 생겨난다는 건 눈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확인될까? 실험 장치에서 독특하죠. 여기 맹관부가 뭐냐면 끝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맹관이라고 하는 거야. 쌤이 눈이 안 보여. 막혀 있지. 맹인이라고 하잖아. 맹자가 뭔가 할 수 없는 거, 뭔가 좀 안 되는 거, 그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맹인이잖아. 맹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막혀 있는 관을 말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 액체를 꽉 채워 집어 넣은 건데 여기 있는 효모가 저기 공급해준 음료수를 이용해서 이 작용을 했다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되었겠죠.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모이냐면 저 맹관부 끝에 모이게 돼요. 맹관부 끝에 이산화탄소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볼게요. 실험 결과를 딱 봤더니 밑에 나오는 실험 결과 나와요. 조금 축소해서 볼게요. 자, 1번은 전혀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이너스. 2번에서 굉장히 많은 기체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플러스가 4개나 있죠. 3번도 좀 발생됐고요. 5번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네요. 4번은 조금밖에 발생이 안 됐죠. 중요한 건 모두 다 발생이 되었다. 저 음료수 안에 뭐가 들어있다? 양분이 들어있다. 양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누굽니까? 2번 시험관, 즉 음료수 A 속에 양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었나 보다. 그치? 그래서 이 효모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방출했나 보다 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첫 번째, 발효관 1번으로 왜 준비한 거야 이거? 쓸데없잖아. 이러면 안 되죠. 아까 실험군과 무슨 군? 대조군의 차원으로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은 장치도 하나 준비한 거예요. 1번 왜 준비했지? 대조군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저기 나와있어요. 대조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번 시험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 마개를 다 막아놓은 것도 보이죠? 이산화탄소가 혹시 발생됐을 때 일로 빠져나가지 않으라고 여기다 막아놓고 여기에만, 이 부분에만 그 이산화탄소가 모이게 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는 이론적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실험에서 이 맹관부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공간이 이번에 많이 생기고 공간이 조금 생기고 그죠? 공간이 생기면서 어떤 기체가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어떤 기체가 모였다는 건 알 수 있어. 근데 저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저게 이산화탄소인 걸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깨면 돼. 팍 깨갖고 냄새 맡아보거나 향불을 갖다 대거나. 근데 그런 실험은 좋은 실험은 아니죠. 그래서 얘가 이산화탄소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왜 하는 거다? 제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 물질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 그 물질의 이름이 뭐냐면 수산화칼륨입니다. 이 뚜껑을 열어. 다 열어. 열어가지고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꽉 차 있어. 이미 꽉 차 있어서 얘를 집어넣으려다 보면 넘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를 집어넣기 전에 조금씩 액체를 좀 덜어낸 다음에 수산화칼륨을 찍찍찍찍찍 주입을 하게 되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있던 기포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아까 이만큼 모여 있었잖아, 이번에. 이게 쭉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 뭐 어떻게 된 거야? 수산화칼륨이 뭘 하는 녀석이다?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는 녀석이야. 그런 특징을 가진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었더니 저 기포가 사라졌다? 저거 이산화탄소네. 만약에 이 기체가 산소면요.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날 거야. 그죠? 근데 얘를 집어넣자마자 기체가 쭉 사라졌다는 건 제가 이산화탄소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수산화칼륨이 CO2 흡수제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얘가 이산화탄소 흡수제야.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이 실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를 좀 보여줄게요. 실험 결과.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X축에 뭐라고 써있나요? 시간이라고 써있고요. Y축에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라고 써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10% 포도당 용액과 5% 포도당 용액이 의미하는 건 아까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녀석이 저 10%라고 보면 되고요. 영양분이 적게 들어있는 게 5%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기체가 많이 발생하잖아. 바로 맹관부에 모인 기체 양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천천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게 얘라면 얘는 실험하고자 하는 게 이게 B 시험관, 얘 C 시험관이었다면 얘가 A 시험관이겠죠. 빨간색깔 보여요? 전혀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녀석. 얘가 누구냐? 바로 아까 대조군이었죠. 대조군도 지금 여기 그래프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요 B 시험관이 훨씬 더 많은 기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점. 화살표가 있는 요 시점부터는 기체가 빠지고 있죠. 기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뭘 집어넣은 시점이야? 방금 말한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은 시점이 바로 저 시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은 시점입니다. 그때 그랬더니 기체가 쭉 빠져서 0이 되고 있어요. 0. 전혀 없어요. 사라집니다. 0으로 찍고 있어요. 0 찍고 있습니다. 0을 찍고 있다는 건 모든 기체를 다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살짝 덜어낸다는 표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에서 자, 이게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 발효관, 이게 실험하는 관이 발효관에서 용액 15m를 덜어내고 하죠. 용액 15를 덜어내고 KOH 수용액을 집어넣는 겁니다. 15를 덜어냈으니까 15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15를 덜어내고 각각 15ml씩 집어넣어주면 다시 꽉 찰 거 아니야? 꽉 찬 상태에서 한참 기다리면 여기 이산화탄소 기체가 쭉 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욕심 부렸네요. 우리 빠르게 41쪽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 좀 풀어볼게요. 수정 좀 할게요. 이게 발효라는 말이 뭐냐면 발효는 산소 없이 하는 거야. 산소를 넣어준 건 없잖아. 실수. 영양분만 넣어주면 발효라는 과정은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 발효. 우리 김치도 발효식품이잖아. 김치 담근 다음에 꾹 눌러놓는 이유가 산소 공급이 안 되게끔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발효관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은 없다. 산소 없이도 저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정할게요.